1, 2, 3 3개 남았거든요. 네. 어떤 게 나올 타이밍 같아요. 1번 2번 왜 아니야 그림이야 수빈아 그림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여기 나오는 게. 그니까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림이었어. 와 깜짝 놀랐어. 그림이었나 보다. 한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진정하게 해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해서 한 번 더 보여.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안 보는 게 나? 네 괜찮아요. 뭐야 또 갑자기 뭐 갔었는데. 괜찮아. 아 진짜. 왜 그랬어? 나 못 봤어. 왜 그랬어? 괜찮아. 아 진짜. 왜 그래 괜찮아.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끝내자. 유아 병아. 수아 비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딱실 무서운 게 딱 싫어 투바투의 수빈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저희 예전에 완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촬영할 때 한 번 정도 뵀었었고 오늘 이렇게 제대로 뵙는 거는 처음인데 이번에 또 투바투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말씀을 요청드릴까요? 아 네 저희가 또 4월 13일에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다들 관심 갖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앨범 명이나 뭐 타이틀곡이나. Seventh Year 그 가시던 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 워낙에 투바투는 제목이 길고 하다 보니 정확히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세븐 이얼스. 맞아요. 가시던 불에 잠시 바람이 멈췄을 때라고 이제 앨범명인데 저희의 이야기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재밌으실 겁니다. 7년이라고 하는 또 이제 또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네, 저희 채널 근데 좀 자주 보시나요? 어때요? 저는 정말 몇 년 전부터 다 챙겨봤는데 진짜로 고맙다. 딱 이 콘텐츠만 절대 안 봤거든요. 제가 무서운 걸 정말 안 좋아해요. 그거 물어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저 공포 영화를 살면서 한 3편 봤나? 뭔지 궁금합니다. 그 랑종.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걸 봤어? 아 진짜 보다가 죽고 싶었어요. 진짜 힘이 너무 딸려서 보면서 기절하고 싶어요. 근데 랑종은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도도 감히 못했고 완전 좀 극상 레벨일 텐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 그거는? 그 친구가 보고 싶다 해서 영화관 가서 같이 봤는데 그냥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보고 있는 게. 그래도 돈 아까워서 뭐 안 보긴 좀 그렇고 해서 보는데 그런 거 진짜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네. 랑종 같은 영화는 약간 좀 짜증날 정도로 무섭. 그죠. 근데? 사람을 일부러 진짜 짜증 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놀라봐라 하고 하는 거니까. 와 진짜. 저도 그냥 생각난 게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김혜연 배우님과 함께 했었을 때 살목지 영화 나오셔가지고 홍보 겸해서 나오셨었는데 와 이제 아이돌분 모셔놓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개 무서워. 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반밖에 못 본 게 다 이러고 보고 봐가지고. 근데 진짜 잘 만든 영화고 정말 무섭습니다. 어쨌든 수빈님도 무서운 거를 평소에 안 좋아하시고.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나오기 전에 뭐든지 이제 모니터링 다 하고 나와야 적성에 풀린 편이라 이것도 사실 승관이 형이 나왔길래 그걸 봤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그거 다 보면 가위 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껐습니다 중간에. 아 진짜로? 네. 그거는 봐요. 저는 일단 호텔 델루나 못 보고. 에? 그 무서워요? 가끔 귀신 나와 갑자기. 그래요? 못 그래. 보고. 그 정도예요? 꼬꼬무도 너무 무서운 편 못 보고. 지금 개편되지 않은 이전 버전의 서프라이즈도 무서운 날은 잘 못 보는 정도고 예전에 한번 그 수우파에서 이제 코리아 팀 메가크루 했을 때 약간 좀 귀신 비슷하게 나온다. 그것도 쉽지 않았던 정도인데 수빈님의 마지노선 어느 정도예요? 나 요거까진 그래도 나 볼만하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중학생 때였나? 그 런닝맨을 보는데 약간 좀비 편이었어요. 근데 좀비 편을 이제 보다가 학원을 갈 시간이 됐는데 비가 그때 와봐 갔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형한테 형 진짜 미안한데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형이 학원까지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는데 형이 진짜 가면서 이 새끼 뭐 어떻게 살려고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귀찮게 형제다 보니 또 표현을 기억하게. 네. 런닝맨 좀비 편 정도 약간 그 정도. 좀 든든하다 그래도 같이 겁쟁이랑 너무 무서우면 오늘 요거 또 앞에 토끼인형 있으니까 여기 네네네네. 친구한테 한번 좀 파이팅. 의지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서로 우리 겁쟁이들끼리 한번 의지해가면서 네. 무딱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사연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제목만 나와서 이게 무서운 난이도고 오. 혹시 좀 어느 거부터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많네요. 저는 그러면은 쉬운 거부터 하시죠. 오케이 우리. 오케이 별 하나짜리부터 먼저. 네. 그러면은 이분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해요. 좋습니다.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투바투 수빈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근데 눈치네요. 그때 아니 지금 방송 보고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안 보고 계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럼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대전에 살고 있는
20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무서운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게 귀신한테 홀린 것 같은 경험을 한 사연을 준비했고요. 오늘 겨울방학 학원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어머니와 약속한 새벽 예배에 다녀온 날이었는데요. 저는 기절하듯 소파 옆으로 돌아누워 이어폰을 끼고 2시간짜리 공포 라디오 영상을 틀어둔 채 잠을 청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백색 소음으로 삼아 몽롱해질 때쯤 한 사연이 귀에 들어왔어요. 아빠와 아들이 얼음 낚시터에 낚시하러 놀러 간 내용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들의 시점으로 허술된 그 라디오 영상 속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아빠와 아들은 낚시터 옆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새벽에 인기척이 느껴져 아들이 깼고 텐트에서 나와보니 낚시터 얼음 구멍 앞에 아침에 인사를 나눴던 주인 아저씨가 우두커니 서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왜 저러고 계시나 당황했지만 깬 김에 아저씨랑 좀 얘기하자는 마음으로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아들이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안 하고 그냥 얼음구멍 안쪽만 빤히 쳐다보셨어요. 뭐가 있나? 싶던 순간 구멍 안쪽에서 퍼렇게 질린 삐쩍 마른 손이 튀어나와 막힌 얼음판을 미친 듯이 긁어대는 거예요. 아들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쳤는데 아저씨는 계속 그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얼음 구멍으로 뚫고 나온 손이 나왔고 아저씨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처녀 귀신처럼 흰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부는 창백한 걸 넘어 시퍼런 색이었어요. 아들은 아저씨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텐트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음을 달리다 아들은 그것에게 발목이 잡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체념을 해버렸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그것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불에 타는 것처럼 검은재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아들은 아빠가 있는 텐트로 돌아가 상황을 설명한 뒤에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잠결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디오는 실화 바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잔인하다고? 뉴스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사연 내용이 너무 기괴한 탓인지 저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도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그러다 베개에 묻혀있던 오른쪽 귀에 누군가 속삭이듯이 일어나! 하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연 자체도 너무 이상하니까 시청 기록을 다시 돌려봤거든요. 얼음 낚시를 간 부분까지는 똑같지만 그 뒤로 겹치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그 이상한 존재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이상한 건 저를 깨운 일어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깨웠나 했지만 주위엔 저 말고는 없었어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절 깨운 목소리, 그 생생함은 다 뭐였을까요? 꿈이었나? 뭐라고 일어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아까랑 다른데? 안 달라요. 안 달랐어? 좋습니다. 오늘 또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여쭤볼까요? 이거 만들어주신 PD분들이랑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착하네. 유병재님도 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보고 싶고 수빈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학교 생활 잘하시고 네.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사실 뭐 별 하나니까 사실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뭐 완전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그럼 바로 별 2개짜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괜찮은데? 왜요? 뭐 있어요? 아닌가? 왜요? 조명 때문에 밝아도 밝아. 아니구나. 잘못 봐. 왜냐면 조명 때문에 우리가 저기 뒤가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있나 했는데. 썩혀요. 괜찮아. 다음 사연으로 한번 잘 놀란단 가겠습니다.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지금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약간 거짓말 같은데 멋있는 거 하고 있었던 척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투바투 수빈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전주예술중학교 재학 중인 흥미입니다. 흥민님 중학생이에요? 네. 나 목소리가 너무 어른스러워가지고 좀 어른해진 거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오늘 좀 준비해주신 사연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 간직하고 싶으신가 봐. 네,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전해주셨던 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누나분이 계셨다는데 그 누나분이랑 집이 같은 방향이라서 학원이 끝나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누나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도 똑같이 아버지가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시고 뒤에서는 누나분이 아버지 오춤을 잡고 앉아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다 보면은 조명도 워낙 세니까 바닥에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당연하게도 그 그림자에는 아버님과 저희 누나분 그림자가 있었고 누나분은 교회 바로 주변에 사셨어서 항상 교회 앞에 내려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거리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밤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울어대는 그런 벌레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서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듯 조용했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교회 십자가의 빨간 조명이 유독 진하게 바닥까지 비춰졌고 그 덕분에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누나분을 내려다 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분이 내렸었다는 걸 까먹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뒤에 타고 있을 누나분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부터 너무 조용하다 그치? 순간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게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으셨던 아빠는 아까부터 누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자신의 옷을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 턱이 없어서 온몸에 털이 쭈뼛 서셨고 겨우겨우 고개를 살짝 돌려서 아까 봤던 그 그림자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누나가 분명 내렸던 것 같은데? 그림자에는 아까와 바뀐 것이 없는 평범한 아빠와 누나의 그림자가 있었대요. 순간 누나가 아직 안 내렸었나? 라는 생각에 자전거 속도를 점차 줄이고 뒤를 돌아보도 하던 참이었습니다. 왜? 돌아올게? 왜? 정말? 아버지는 눈물이 날 뻔하셨고 이내 말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누나분, 아니 정체 모를 무언가는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소리가 사라진 그 골목에 다시 소리를 가득 채웠고 아버지는 달리던 자전거에서 급히 내려 골목에 자전거를 버려두고선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앞만 보며 달려 집에 도착하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곤 순간 안심이 되어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나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게 뭐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신 건 없고? 그 뒤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그 누나분을 나중에 만나서 그날의 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누나분은 그날 학원에 간 적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럼 뭐예요? 귀신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학원에 아예 안 갔다고요? 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유독 자전거에 관한 에피소드가 좀 많으셨더라고요. 또 뭐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사전에 제작진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긴 했는데 남자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자전거를 태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태워다 드렸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등이 싸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씩 웃고 있는 처녀 귀신이 뒤를 싹 쳐다보고 있었대요. 아버님 약간 형님 또래 정도 아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 평소에 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런 걸로 거짓말하거나 네. 그러진 않으시고. 진지하세요 좀 이런 진짜로? 거는. 아무튼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무섭다 이거. 해도 돼요? 한번 해봐요. 구비한 배우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케이. 잘 못 들었어 무슨 뭐라고 하는지. 이병재님 파이팅. 화이팅. 아니 이게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하나씩 뭔가 있어요? 괜찮아 수빈아 괜찮아 갔어요? 괜찮아 안 건들고 있어 괜찮아 여기 있어 형 여기 있어 됐다 됐어 아직 있어 가라고 할게 가세요 네 가셨어 근데 아직 계단에 계시니까 좀만 기다려봐봐. 아직 계단에 계셔. 완전히 가면 갔다고 말씀드려줄게. 괜찮아. 가세요. 가십니다. 가세요. 가셨어.
아직 올라갔어. 잠깐 아직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올라간 거 봤어. 올라갔어. 언제 왔어? 깜짝 놀랐어. 괜찮아. 이거 머리 좀만 이렇게. 나 고정 다 하고 진짜 제가 잘못 봐서 그랬는데 이게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이런 깜짝이 나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내가 사실 나도 같은 마음이 나도 그냥 나 너무 무서운데 너가 더 무서워하니까 내가 달래줄 뿐이지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 좀만 수빈이 정리 좀 하고. 하지마 진짜 하지마. 너 언제 왔어? 몇 개나 보통 한 몇 개 있어요 하루에. 나도 몰라서 진짜 미안해. 근데 왜 나보고 세금 더 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무서운데?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물 좀 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천 사는 25살 여자요. 25살 여성분이시고 오늘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투바투의 수빈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정돼서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목은 리모델링이에요. 제가 전 남자친구랑 함께 만나고 있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그때 한 5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애초에 무서운 것도 잘 못 보고 체험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날은 무조건 가위에 눌릴 정도로 기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름에 2대2로 이제 가평을 놀러 가자 여름 휴가 겸으로 해서 좋겠다. 놀러 갔었는데 이제 물놀이도 신나게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잘 놀다가 술이나 조금 더 먹다가 자자 싶어서 잘 먹고 있었는데 술 기운이 조금 올라오고 나니까 그 커플이 다툼이 조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우리도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를 하자 해서 그 친구 커플이 나갔는데 15분 지났나? 남자친구가 술을 잘 먹다가 갑자기 나간 친구 커플을 엄청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해서 기억을 못하나 싶어가지고 얘네 나가서 얘기하고 온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이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현관문도 열어보고 어딨냐고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장난치는 건가 싶었는데 10분 동안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고 온 방 안을 뒤지고 댕기고 화를 계속 내니까 저한테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러면 같이 나가서 찾아보자 했어요. 근데 애초에 남자친구가 원래 발걸음도 느리고 뛰는 것도 되게 싫어하던 남자친구였는데 엄청 큰일 날 것 같은 사람처럼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이 애초에 나무로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사람이 내려가면 소리가 나거든요. 특유의 그 삐그덕 소리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뛰어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이 돋고 왜 이러나 싶어서 왜 그러냐 물어도 어디 갔어? 빨리 찾아야 돼 이 말만 반복하고 이유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중에 여자인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쌀쌀해서 차에서 얘기 중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차로 같이 걸어가서 뒷자리에 탔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양쪽 귀를 부여잡고 무릎 쪽으로 이제 얼굴을 받고 쭈그리더니 어디서 탄내 안 나? 타는 냄새 너무 나. 너무 뜨거워. 죽을 것 같아. 너무 뜨거워. 살려줘. 너무 답답해. 이러면서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저랑 친구네 커플이랑 다 당황해서 계속 흔들고 아무것도 안 타고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다시 달래서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뒤부터 남자친구가 계속 멍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서 혼자 중얼중얼 얘기는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말만 계속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도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먹고 자자 이러고 대충 치워놓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뭐에 홀린 사람처럼 현관문 쪽으로 홀린 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쟤 지금 잡아야 돼 이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달려가서 남자친구를 끌어서 방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방에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졸려 이러더니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섭기도 무섭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살짝 잠들었다 깼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서 계단을 내려가 보니 화장실에 있길래 얘가 토를 하는 건가 싶어서 등을 두들겨 주려고 들어갔는데 변기물이 진짜 검은색이 될 정도로 검붉은 피를 엄청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괜찮냐 물어도 계속 피만 토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어제 얘기를 해도 아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같이 설명을 해줬는데 아무 기억을 못 하길래 그 펜션에서 짐 정리해서 빠르게 나와서 주변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어요. 그 펜션에서만 그런 게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막 여기어때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방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 방만
몇 개월 전에 리모델링 완료 이렇게 써있고 저희 펜션 바로 앞에서 한 1년 전인가?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덤프트럭이랑 다른 승용차랑 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죽었고 탔다고? 그런 뉴스에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가평은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전 남자친구는 기억도 못하고 친구들도 이제 그 얘기는 꺼려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약간 뭐 좀 씨셨던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비미가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그랬나?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아, 또 뭐 있을까봐. 아 진짜. 뭐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약간 좀 정감 드네. 지금 들어가세요. 오늘은 그만. 고생했습니다. 저희 PD님이시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열연을 하시는 갈비뼈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또 내려오셨고 열심히 하신다. 이제 없는 걸로 알고 갈게요. 왜냐면 초반에 이 정도 한 두세 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없어요? 보통 웬만하면 없어. 그래요. 나도 뭐 확실은 못하겠지만 근데 오늘 뭐 수빈님 뭐 좀 사연도 준비된 게 있다고 그런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한번. 사실 저도 이제 뭐 귀신을 본 적은 없어갖고 이제 막 음. 풀만한 그런 일화는 많이 없는데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하 연습실을 항상 쓸 때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땀을 식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하이고 불 켜지는 것도 전기가 나갔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계단에 올라가야 됐어요. 열악했구나. 저희가 새벽 연습을 한 3시 4시까지 하고 너무 더워서 우리 나가서 땀 좀 식히자 이러고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딱 계단을 비췄는데 계단 한 칸 한 칸에 X자가 쳐져 있는 그림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벽면에서. 저희 너무 놀라갖고 딱 보자마자 저희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다시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 뭐냐고, 우리 저주 받는 거 아니냐고, 뭐 주술사가 왔냐 뭐냐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40분 동안 저희끼리 네가 먼저 나가, 네가 가라 이렇게 하다가 한 명이 용기 내서 딱 나왔고 제대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앨범인 거예요. 누가 장난을 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를.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 앨범을 계단마다 다 하나씩 묻은 거예요. 이제는 저희끼리 그냥 웃고 넘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놀래지. 무서웠거든요. X가 또 보통 좀 크게 돼 있었겠어 그게. 네, 그냥 한 표지가 X 이렇게 크게 딱 박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니 근데 멤버들이 다 좀 겁이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본인은 어느 정도 돼요? 그 약간 겁쟁이 레벨로 따지면은. 제가 최대치인 것 같아요. 제일 겁이 많고. 네. 누가 제일 용감해요 그러면? 범규라는 친구랑 휴닝카이라는 친구는 그냥 겁이 아예 없어요. 좀 무던하구나. 네, 귀신의 집 가도 아예 놀라지도 않고. 뭐 두 가지 이야기 있다고 했는데 혹시 또 네. 그 하나는 그 삿포로를 친구랑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온천을 가갖고 저희끼리 막 귀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 무서운 거 안 좋아한다면서? 저는 믿질 않으니까 사실 얘기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삿포로에 갔으니까 야, 일본에는 특히 좀 귀신이 많대 이런 얘기 막 했었어요. 맞아. 딱 온천을 다 끝내고 친구한테 먼저 씻으라고 하고 저는 방에서 이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이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이 지 혼자 쾅 하고 닫혔다고. 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데 같이 씻어달라고. 뭐 왜 이렇게 오바도 이러고 저도 그냥 가서 같이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물이 깜빡깜빡했다가 뚝 꺼지는 거예요. 저랑 친구랑 같이 막 샴푸하고 있다가 같이 소리 지르면서 와 이러면서 생구지도 못하고 뛰쳐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막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니까 진짜 뭔가 왜 그래? 뭔데? 왜 그래? 이렇게 꺼졌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꺼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꺼졌었어요. 아이 본인들이 꺼져놓고 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연출이구만. 봤어요? 앞에도 연기하시는 거?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세면대에서 마저 헹구고 방이 2개 있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던 기억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거 혹시 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생각보다 버틸만할 것 같아요. 괜찮아? 2개짜리 해도 2개짜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발레리나? 약간 이거 제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 통화 가능합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아 보고 계셨어요? 네네. 그럼 아시겠지만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투바투 수빈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33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 살고 있는 33살 마포구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발레리나입니다. 언니의 친구의 친언니는 발레리나셨는데 그 발레리나 언니는 같이 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프는 항상 1등을 하고 좀 우수한 성적인 친구였고 그 팀 안에서도 인기 많고 예쁜 친구였다고 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베프분이 좀 급작스러운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고 들었어요.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죽게 되니까 발레리나 언니가 매일 눈물로 좀 밤을 지새우고 울다 지쳐서 겨우 잠에 들곤 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울면서 그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언니의 방 구조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 침대에 누웠을 때 정면에 방문이 있고 방문 바로 옆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발레복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책상이랑 의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도 이제 지쳐 잠에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가위에 눌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끽 하고 열리더래요. 근데 그 죽은 친구가 걸어서 방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발레리나 언니는 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그리웠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었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래요. 마음속으로 왜 이제 왔냐 보고 싶었다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데 그 베프 친구는 들리지 않는지 벽에 걸린 발레복을 손으로 쓱 하고 쓸어내리면서 언니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예쁘네? 그리고는 그 발레복을 들어서 갑자기 입기 시작하더래요. 그러고서는 방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발레를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이 막 아름다운 발레의 동작이 아니라 왠지 기괴한 몸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직된 상태로 언니가 누워서 그 장면을 보다가 뭐지 생각하던 찰나에 미친 듯이 발레를 추던 그 친구가 누워있는 언니 얼굴 바로 앞으로 확 다가와서 나 겁나 잘하지 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책상에 올라가서 걸터 앉더니 발로 의자를 툭툭 건드리면서 너 내 발끝만큼도 못 따라와 알겠니?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언니가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막 온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팍 하고 가위에서 풀렸다고 하더래요. 다음 날에 날이 밝았고 좀 기절하듯 잠에 들어서인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약간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그 언니 방에 있던 의자가 없더래요. 왜? 그래서 바로 방을 나가서 부엌 계신 어머니한테 내 방에 의자 못 봤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네 방 의자를 왜 엄마한테 찾냐? 라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베란다에서 의자를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그 의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없어졌어. 왜 뭐 있었어? 아니 미안해, 여기 그냥 현장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소리만 나왔어. 괜찮아. 소리만 나온 것 같은데? 소리만 나온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 네. 죄송해요. 여기 현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좀 그랬었고. 네. 무섭네. 근데 의자가 왜 거기 있었지? 그러게요. 저희도 막 발레복이 없어진 게 아니고 왜 의자인지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좋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병진님 우타씨 너무 잘 보고 있고 수빈님 컴백 빨리 해주세요. 네. 가시덤불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없지. 왜냐면 방금 한 번 나왔으니까 없을 거야. 근데 이거 이따 다 끝나고 이거 한번 열어야 된대요. 열어야 돼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해야 돼. 숙제가 지금 하나가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방의 문이 다 열려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기 이거 아마 현장 소리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싹싹 막 소리 나요. 그래서 뭐 준비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막 저기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네. 가장 무서운 거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약돌이라는 사연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뭐 하고 계셨나요? 저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보고 계셨군요. 좀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투바투 수빈님도 나와 계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 20대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사연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목은 조약돌만 남아있었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입학하고 나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수업도 맞춰서 듣고 공강 때 시간이 나면 카페도 가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학교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결석했나 보다 했는데 학교를 빠지는 날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가 사정이 생겨서 학교를 안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다음 학기가 됐는데 이제는 그 친구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죠. 너 휴학한 거 맞냐? 학교에서 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괜찮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거는 아니고 본인이 당분간 좀 쉬고 싶다고, 본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어서 휴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명동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사람 많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갑자기 사라졌던 그 친구였어요. 근데 옆에 어떤 그 남자 한 분이랑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저를 멀리서 봤는지 거리에서 제 이름을 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친구 옆에 계셨던 남자분하고도 인사를 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본인의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근황 얘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결국 3명이서 카페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친구가 본인의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록 얘가 사이비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전생 그리고 현생 뭐 제사랑 관련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진짜 재밌다. 그리고 본인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확신에 차 있고 약간 들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같이 공부하자고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얘를 그 사이비에서 꺼내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좀 속아 넘어가는 척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건물 밖의 외관을 보니까 뭔가 신을 모시는 그런 신당 같은 제사 지내는 곳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분은 천천히 얘기 나누고 오라고 하면서 저희를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제 친구랑 저만 둘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걔가 갑자기 주저앉고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어깨를 치면서 왜 이래? 너 괜찮아? 라고 하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몇 번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러면서 웃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 위험하다. 나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돌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걔가 갑자기 제 손목을 확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막 입은 찢어지게 웃고 있고 표정이 너무 무섭고 기괴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저는 진짜 본능적으로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밖에 기다린다던 그 남자친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서 건물 앞에 서 있는 택시를 바로 잡아 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머리가 좀 옥신거리고 몸이 축 처지듯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대로 침대에 누웠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집은 그리고 1층이라 평소에 밖에서 집을 좀 잘 보게 돼서 집을 안에를 볼 수 없게끔 블라인드를 항상 내려놓는데 블라인드를 내려서 햇빛이 들어오지도 않는 그 까만 어두운 거실 쪽에서 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비가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뭔가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내려놨던 블라인드를 천천히 올렸어요. 근데 그 창문 밖에는 그 친구랑 그 남자친구분이 우뚝 서서 저를 노려보며 조약돌을 저의 거실 창문으로 던지고 있더라고요. 조약돌? 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들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씩 웃기 시작했어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하고 바닥에서 점점 더 큰 돌을 고르더니 집 창문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이 창문이 진짜 깨지겠다 싶어서 그들을 말리려고 뛰쳐나갔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보니까 그들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그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조약돌만 잔뜩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거실에서 마주친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뭐에 단단히 홀린 거였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근데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친구가 봤을 때. 네네, 그 2명 그 커플이었어요. 뭐야? 그래서 제가 CCTV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게 경비 아저씨 분께 이제 이거 1층 비추는 CCTV 확인해 볼 수 없냐 하니까 경비용으로 그냥 가짜로 설치된 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몸 엄청 떨리네. 지금 사실 우리 친구 이야기 들려서 너무 고맙는데 저희 사실 이제 끊고 다음 이야기도 넘어가야 되는데 끊으면 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끊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통화해줘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무섭다. 약간 사이비 같았어 진짜로. 근데 사람 얘기가 제일 무서운 맞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고맙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투바투 컴백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 최수빈 사랑해, 유병재 건강해.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끊어졌네. (1, 2, 3) 3개 남았거든요. 딱 나올 타이밍 같아요. 하기 1번 2번 왜 아니야 그림이야 왜 그림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나오는 게. 그니까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림이었어. 와 깜짝 놀랐어. 그림이었나 보다. 한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진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해서 한 번 더 보여.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안 보는 게 나? 네 괜찮아요. 뭐야 또 갑자기 뭐 갔었는데. 아 진짜. 왜 그랬어? 난 못 봤어. 왜 그랬어? 괜찮아. 아 진짜. 왜 그래 괜찮아.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끝내자. 다 왔어. 이제 준비한 거 더 있어도 웬만하면은 저기 너무 식은땀도 많이 나고. 저 너무 힘들어요. 땀 봅시다. 어때? 괜찮. 물 있나요? 물 저희 한 잔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 너무 힘들어해. 이제 그만해. 지쳤어요. 그럼 지쳤어. 근데 좀 자존심 상하네. 솔직히 방금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고 약간 짜치는 거였는데. 짜치는 거 나 못 봤어. 나 그때 보지도 못했어. 뭐 약간 귀신 이미지 나온 거였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갖고 흔들흔들 그러는데 솔직히 무서운 거 아니었는데. 아니야 이거는 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 풀려. 반갑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기분 좋은가 봐. 친구들이랑 같이 있나 보네. 재밌다. 신난다 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돼요? 저희 인천 사는 10대 학생이에요. 인천 살고 계신 우리 10대 학생분들이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옆에 투아투 수빈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밝네. 기분 좋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줬는지 한번 준비되면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은 어딨니이고요. 어딨니?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이야기예요. 제 친구는 주변 지인 중 무속인 분도 기가 세다고 말하실 정도로 워낙 기가 세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귀신 혹은 사람에게도 정말 겁이 없는 친구예요. 하루는 제 친구가 심한 몸살에 걸렸는데요. 잠에 들려고 해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 계속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어요. 잠든 시간은 새벽 3시 30분쯤이었고 친구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서 눈을 떠보니 제 친구는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 없이 꿈이네 하고 말았고 구경하듯 주차장을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보였고 미안해 그 위로 잠깐만 올라갔어요. 미안해. 물 아까 저분이야. 그러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통로가 보였고 그 위로 올라갔어요. 나가자마자 보인 건 폐허 같은 건물이 가득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워낙 겁이 없던 애라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을 구경했어요. 그렇게 마을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와 함께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새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렇게 겁이 없는 제 친구도 순간 공포감을 느꼈고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죽을 힘으로 뛰어 어느 빌라에 들어갔어요. 혹시 빌라 계단 아래에 잡동사니를 두는 세모난 공간 아시나요? 친구는 그 공간에 숨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입을 막아 숨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빌라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와 똑같이 여자는 친구를 찾는 건지 보이는 문을 전부 열어보며 빌라를 뒤졌고 제 친구는 제발 들키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빌라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 갔나?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있었는데 찾았다. 여자는 허리를 꺾어 제 친구를 바라봤고 그와 동시에 머리를 내려쳐 친구를 기절시켰습니다. 잠시 후 친구는 눈을 떴는데 여전히 꿈이었어요. 그리고 깨어난 곳은 여자의 집 방 안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몰래 도망치려고 방문을 살짝 열어 확인했어요.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떻게 도망칠지 생각하던 중 다행히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방문 뒤에 딱 붙어 조용히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야? 나 지금 모르는 여자 집에 납치당했어. 그 순간 쿵쿵 소리가 방 앞으로 가까워졌어요.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곧 이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딨어? 그러다 또 한순간 조용해지길래 친구가 슬며시 눈을 떠봤는데 그 순간 또 여자의 얼굴과 마주쳤어요. 여기 있네? 여자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니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갔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발버둥을 쳐도 여자의 손이 풀리질 않았고 친구는 제발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면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대요. 그대로 주저앉아 여자를 올려다본 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납치범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여자는 눈알이 없어 검게 파여있는 눈, 마구잡이로 잘려있는 머리카락, 하얀 민소매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다리가 무릎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눈과 무릎 끝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쿵쿵거리던 소리는 잘린 무릎의 소리였고 물방울 소리는 핏방울 소리였던 거죠. 여자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낄낄댔고 옆에 있던 야구 배트를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친구의 머리를 내려쳤던 것, 쇳소리의 정체가 그 야구 배트였어요. 친구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저 겁에 질린 채 눈물이 마구 흘렀대요. 그때 여자가 야구 배트를 휘둘렀고 친구의 팔에 닿는 순간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진짜로 누군가 머리채를 잡은 것처럼 두피가 찢어질 듯 아팠고 베개에는 머리카락이 수십 가닥 빠져 있었대요. 팔에도 시퍼런 멍이 들었고요. 그 여자는 왜 제 친구의 꿈에서 제 친구를 공격한 걸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요? 너무 안 믿기는데 꿈인데 막 진짜 아팠어? 진짜 두피가 빨개져가지고 멍도 들어있었고 어떻게 생겼어요 그분은? 진짜 막 엄청 눈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죽이듯이 노려보면서 웃으셨거든요 막.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이 AI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진짜 우리가 만든 그림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었구나. 네. 지금 뭐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뭐 큰 고민거리 없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두 친구 둘 다 뭐? 영재님 사랑해요. 아이고 착하네 착해 너무 고맙다. 귀엽다. 크게 되겠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야 뭐야 하지 마라. 나 깜짝 놀랐다. 이제 괜찮아? 안 놀랐지? 나 깜짝 놀랐어. 아까 이거 했었어? 예. 너 왜 내 얼굴에다 해놔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투바투 수빈님 정말 강심장 투바투 수빈님과 함께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 잘 네, 이겨냈고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겁이 많이 없네. 진짜 용감하네. 그렇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좀 소감을 한번 여쭤봅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짜 너무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나 사실 이렇게 더 무대 무서운 거 많이 하고 놀래주면 좋은데 약간 슬쩍 미안한 단계가 지나가서 저 정도면은 약간 평균이었나요? 어땠어요? 약간 이 놀람의 지수가?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제일 겁이 많았고 사실 이 직전에 오셨던 김혜훈님이 정말 겁이 없었던 최강이었고 가장 오늘 좀 수빈님이 겁이 많지 않았나 싶은. 어떤 게 제일 좀 무서웠어요? 기억나는 것들 중에? 아니면 뭐 우리가 준비했었던 어떤 뭐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아니 그 아까 그 가면 쓰신 분이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을 때 너무 놀랐고 언제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나도 몰랐어. 나 너 그러니까요. 보고 알았어.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너무 놀랐고 사연 중에서는 조약돌 조약돌 이게 무서워. 좀 그거는 약간 발레리나 이런 것도 어, 있고. 나 이게 사진이 진짜 무서운 사진 것 같아요. 무서워. 일화만들은 그렇게 안 무서운데. 아 무섭대. 난 조약돌하고 저거 뒤돌아보는 거 자전거. 그 누나 그것도 누나 무서웠어요. 나왔었던 맞아요, 거.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이게 아마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발매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4월 13일에 발매된 투바투의 새 앨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또 이제 저희 미니 앨범이고요. 재계약 이후에 처음 나오는 앨범이어서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했고 그냥 네, 예쁘게 봐주세요.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도 꼭 한번 챙겨 듣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가위바위보에서 떼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게스트 모셨는데 수빈이가 떼는 게 낫지. 웬만하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가위바위보를 할래 그러면은? 네.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일단 나 한 판 이겼고. 3세판이에요? 3세판이지. 아니 그러면은 아예 그냥 깔끔하게 묵찌바로 하자. 네, 맞아. 1대 0 알았어, 일단. 알았어. 네.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요. 마지막입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게 내가 근데 아예 구성이 이게 안 되는데 내가 떼는 게 이상한데 이게. 대신 시선을 떼지 마요. 봐요. 봐야 돼. 내가 떼긴 할 텐데 봐야 돼. 알았지? 보고 있어요. 3 2 1 깜짝이야. 뭐 별거 아니네. 거미였어 거미. 페이크했다. 근데 이분 되게 좋은 사람이야. 걱정 말아줘. 되게 착한 사람이고 되게 능력 좋으신 우리 PD님이에요. 되게 따뜻해 사람이. 괜찮아. 좋은 분이야. 고생 많이 하셨고. 네. 고생했습니다. 한 번만 한마디만 해줘. 오지 마시고. 고생했어요. 진짜 끝난 거죠? 진짜 끝났어. 나도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저희 마지막에 엔딩송이 있는데 그거만 한번 같이 한번 하고서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거미 아까 거미였어. 움직이는 거. 엔딩송 까먹었죠?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이렇게 만나 다 되었습니다. 맞아. 네.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